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2월 11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박영철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백은호의 요구였다 입니다. 아이고, 박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치명적인 거죠. 백은호가 누굽니까? 노무현 시절에 노무현의 비서 출신으로 노무현 시절에 문재인 현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청와대에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재인은 노무현의 부산 팀장이었겠지만은 백은호는 또 다른 출애구로서 노무현의 비서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주니어였지만은 여러분은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영결식장에서 참석한 이명박 이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무리한 망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 백은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가 선거에 낙선하고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승리하고 나서 청와대 주인이 되자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민정비서관을 했습니다. 말이 민정비서관이지 재선 의원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노무현 청와대에서도 비서 출신으로 힘께나 썼던 사람이 조국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그러니까 학자죠. 학자 출신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놓고 실제로 이런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에 있는 일개 비서관인 백은호 민정비서관이 사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봅니다. 결이 다르잖아요. 조국하고 문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이 전도사로서 공통의 미션을 가지고 이제 함께 했다면은 백은호하고 문재인은 또 다른 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은호는 어쨌거나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꾼이잖아요.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재선 의원식이나 한 사람이 수석 비서관도 아니고 일개 비서관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조국의 상황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 조국 문재인 관계하고는 또 다른 결로서 백은호 문재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백은호의 위상은 상당히 셌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영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 비서관, 검사 출신이죠. 백은호 민정비서관이 건넸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하고 관련된 범죄 이 첩보서 있잖아요. 범죄 첩보서를 생산하고 이어서 경찰에 하달을 해준 것은 대통령 비서실 어느 부서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심각한 위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본인이 그 당시에 반부패 비서관이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런
진술도 덧붙입니다. 재선 의원 출신이자 청와대 실세 중이 실세인 백은우 민정비서관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백은우 비서관의 요청에 따라서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김기현 그 당시 울산시장 수사 관련해서 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도와주라고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울산경찰이 울산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겠죠. 검찰이 어쨌건 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은 이것을 받게 되면은 발부를 하고 안 받게 되면 기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8년 3월경에 멀쩡하게 김기현 그 당시 울산광역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였던 송철호 변호사를 16% 따돌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울산시청 여러 곳에 대해서 실시를 함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아니땡 굴뚝이 연기나랴 김기현 울산시장 핵심인 비서실장하고 나머지 측근들 방을 수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울산 시민들이 아니땡 굴뚝이 연기날까 하면서 김기현에 대한 그 부정부패 의혹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그런 선거에 불리한 그런 뉴스들이 학대 재생산되면서 3개월 내에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결국은 6월달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16% 차이로 송철호 변호사가 그 당시 현역 울산광역시장이었던 김기현이 패배했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것은 꽃인데 이런 선거에 개입을 해서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은 정말 재질이 나쁜 겁니다. 중대한 범죄행위예요. 어쨌거나 백은우가 누구보다도 노무현도 모셔봤고 문재인도 모시고 있는데 문심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친구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하는데 백은우가 알아서 안 움직이겠어요? 그런 거예요. 결국은 백은우를 틀면 문재인의 범죄가 보이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 박영철 비서관의 진술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치명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진술을 한다는 것은 검사 출신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조차도 기소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하명 수사에 대해서 일종의 미션을 가지고 오로지 법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두 사람이 형 동생 사이로 혈맹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수사 기소가 되더라도 진실을 말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잖아요. 그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고 부팀장이 박영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부를 정도로 그 정도로 호용호제하는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요, 이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에서 이 손꼽는 선거법 전문가예요. 그런 거예요. 이 대검찰청 대검공안 2과장을 했잖아요. 공안이 옛날에 간첩 잡는 부서였는데 문민정권 출범 이후 선거사범을 주로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꼽히는 선거법 전문가다.
다시 말하면 공안검사다 그런 이야기죠. 뭐.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 알아주는 그 대검 공안 2가장 출신의 그 박영철, 뭐 자타가 인정하는 선거법 전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백은우는 지 빠져나가려고 선거법 전문가인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위법인 줄 몰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은우가 빠져나가야 문재인도 살릴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형태로 가지만 어쨌거나 법원에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긴 하겠지만은 아마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진술이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이런 진술이 문재인과 청와대의 목을 겨누면서 뿌리채 현재 권력을 흔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